나는 그날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내 남편, 준호가 내 가장 친한 친구 지은과 침대에서 얽혀있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 훔쳐가려 했다. 준호는 내 이름으로 빚을 지고 지은은 그 돈으로 자신의 꿈을 키웠다. 나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고 이제 그들의 미소를 보며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파괴한 방식으로 그들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계획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며 평소처럼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 결혼 5년 차, 준호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 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의 프리랜서.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이상했다. 익숙한 향수 냄새 지은의 그것가 코를 찔렀다. 나는 조용히 복도로 다가갔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준호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하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지은의 목소리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여자.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서준 사람이었다. 준호의 대답이 들렸다. 그래, 지은아. 내가 그 빚을 그녀 이름으로 돌려놓았어. 그녀가 갚아야 할 거야. 우리는 자유야.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나를 보며 얼어붙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은은 시트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오빠, 이건 오해야.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준호가 회사 자금을 유용해 빚을 진 사실, 지은이 그 돈으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시작한 사실. 그리고 내가 모르게 그들은 내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다. 나는 무죄의 희생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피신했다. 핸드폰을 끄고 인터넷으로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이메일, 지은의 SNS.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 지은은 나를 장애물질이라고 불렀고 준호는 그녀를 이용하면 되라고 답했다. 내 울음은 분노로 변했다. 한국 사회에서 배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명예, 가족, 미래를 앗아가는 죄악이다. 나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의 패션 브랜드 이언즈 위스퍼는 홍대에 작은 부티크를 차렸다. 나는 고객으로 위장해 들어갔다. 이 드레스 예뻐요. 그런데 이 원단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은은 나를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다. 너 어떻게 여기?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속삭였다. 내 비밀, 알아. 그 돈, 내 이름으로 갚아줄게. 하지만 내 꿈은 산산조각 날 거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는 달콤했다. 준호에게는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 집에 살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그의 옷장에서 은밀히 USB를 훔쳤다. 그 안에 회사 기밀 문서가 있었다. 그가 유용한 자금의 증거. 나는 그것을 복사해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보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며 전화가 울렸다. 준호 씨, 경찰이 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며 말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나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너, 설마.
복수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들의 삶을 하나씩 해체할 것이다.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시간이 흘렀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 준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여보, 오해야. 지은이 날 유혹한 거야? 너만 믿어.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지은과 연락 중이었다. 나는 그의 폰을 해킹해 친구 해커에게 부탁한 그들의 메시지를 봤다. 그녀가 의심해. 빨리 돈을 빼내자. 지은의 말에 준호는 걱정 마오. 그녀는 약해느라고 답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지은의 브랜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했다. 나는 가짜 투자자로 위장해 미팅에 참석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재정 보고서가 이상하네요. 이 출처불명의 자금은 뭐죠? 내 질문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투자자들이 물러섰고 그녀의 꿈은 위태로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제발 그만해. 우리는 친구였잖아. 나는 웃었다. 친구.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훔쳤어. 그 빚 내가 갚아. 하지만 내 복수에도 어둠이 있었다. 임신 중인 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될까? 한국 사회는 이런 스캔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에게도 숨겼다. 어머니는 결혼은 참아야 해라고 하셨지만 나는 더 이상 약한 딸이 아니었다. 준호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를 고소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며 법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가 날 배신했어요. 회사 돈을 훔친 건 그녀예요. 증인으로 지은이 나왔다. 그녀는 나를 야심차고 질투심 많은 여자라고 증언했다. 배심원들은 그녀의 미소에 속아 넘어갔다. 나는 패소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게 내 계획이었다. 나는 증거를 숨겼다. 진짜 USB를 경찰에 제출할 타이밍을. 법정 밖에서 지은이 나를 기다렸다. 이겼어. 이제 그만. 그녀의 승리감 어린 미소. 나는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내 비밀, 더 깊은 게 있지. 그녀의 눈이 커졌다. 2년 전, 그녀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준호가 그걸 은폐해준 대가로 그들은 연인이 됐다. 나는 그 사고 기록을 파헤쳤다. 병원 보고서, 목격자.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나는 익명으로 경찰에 팩스를 보냈다. 준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술에 취해 나에게 왔다. 내가 한 거지? 왜 이렇게 잔인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날 가르쳤어. 배신의 맛을.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또 다른 거짓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해외로. 나는 그들의 회합 장소를 알았다. 한강공원. 그들이 처음 만난 곳. 나는 그곳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비가 내리는 밤. 그들은 포옹하며 속삭였다. 이번엔 진짜 끝내자. 지은의 말. 은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지만 그 순간 내 배가 아팠다. 아이가 움직였다. 복수의 대가인가? 경찰이 지은을 체포했다. 사고 은폐 혐의. 뉴스가 터졌다. 유명 디자이너, 치명적 비밀 드러나. 그녀의 브랜드는 파산했다. 준호는 도망쳤지만 공항에서 잡혔다. 비추심과 회사 횡령으로. 그는 감옥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죄가 있어? 그 USB, 내가 훔친 거잖아.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맞다. 내 복수는 법을 어긴 부분도 있었다. 해킹, 위장, 조작.
한국의 법정은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피고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치 않았다. 그들은 내 삶을 파괴했다. 나는 아이를 낳았다. 병원에서 홀로 작은 딸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결의를 새롭게 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지은의 재판이 열렸다. 그녀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녀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복수심 때문에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배신의 삼각관계, 누가 진짜 피해자, 제목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SNS에서 그녀가 너무 잔인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내 친구였어요. 그런데 내 미래를 훔쳤죠. 그리고 사람 목숨을. 재판 중 반전이 왔다. 지은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내 해킹 기록. 피고인 측이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조작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나를 소환했다.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저를 죽였어요. 준호가 감옥에서 증언 영상을 보냈다. 내 아내는 완벽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도 불륜을 했어? 그 USB는 그녀의 아이디어였어. 거짓말. 하지만 그의 매력적인 미소에 배심원들이 동요했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복수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밤에 나는 딸을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나는 말했다. 아니요. 당신 딸이 먼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아버지의 배신 때문에 또 다른 비밀. 지은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이야기. 복수는 순환인가? 나는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카드. 준호의 가족 비밀. 그의 아버지가 과거 정치 스캔들로 자살한 사실. 나는 그것을 언론에 흘렸다. 준호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제발 그만해. 그는 이미 망했어. 그녀의 절박함. 나는 흔들렸다. 할머니, 당신 손자가.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내 분노가 누그러졌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나는 지은과 대면했다. 교도소 방문실. 그녀는 초췌했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질문.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 비드로 나는 유산 검사를 받았어. 스트레스로. 거짓말이 아니었다. 의사가 경고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봤다. 너도 고통받아.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준호는 석방 조건으로 나왔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를 위해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역겨웠다. 나는 밀치며 말했다. 너는 괴물이야. 내 아버지처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걸 어떻게? 그는 나를 공격하려 했지만 나는 녹음기를 켰다. 내가 사고를 은폐한 증거, 여기 있어? 그날 밤 강남거리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준호가 나를 쫓아왔다. 비가 쏟아지는 한강 다리. 죽여버릴 거야. 그의 외침. 나는 다리 난간에 기대며 소리쳤다. 그럼 내 모든 게 끝나.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멈췄다.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미안해. 정말. 하지만 그의 후회는 가짜였다. 다음 날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 복수가 날 죽였어. 언론은 나를 장마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분열됐다. 그녀가 과했어. BS 남자들이 먼저 잘못. SNS 토론이 불타올랐다. 나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딸의 미소가 유일한 빛 하지만 그녀를 보며 나는 물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지은은 감옥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준호는 정신병원으로. 나는 자유로웠지만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가 왔다. 포기해, 딸아. 새 삶을 살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반전. 지은의 편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 사고, 준호가 운전했어. 내가 대신했지, 충격. 모든 게 뒤집혔다. 준호가 진짜 범인. 그는 나를 이용해 지은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 나는 다시 법정을 찾았다. 하지만 늦었다. 증거가 소실되었다. 1년 후, 나는 새 아파트에서 살았다. 작은 디자인 회사, 딸과 함께. 하지만 밤마다 악몽. 준호의 얼굴, 지은의 눈물. 복수는 끝났지만 공허가 남았다.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논쟁했다. 영웅인가, 피해자인가? 준호가 나왔다. 그는 변했다. 치료받았어. 진심으로 미안해의 그는 딸을 보며 울었다. 나는 용서할까 고민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화해의 엔딩? 하지만 그의 눈에 여전한 교활함이 보였다. 그는 다시 지은을 만나려 했다. 감옥 밖에서. 최종 대면. 한강공원, 그곳에서. 3명이 모였다. 지은은 가석방. 이제 끝내자. 그녀의 말. 이준호는 둘이 셋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다시 손잡을 거야.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사고 영상. 이걸 공개할게. 그들은 무릎 꿇었다. 제발 공포. 나는 선택했다. 영상을 찢었다. 가라. 하지만 다시 오지 마. 나는 돌아섰다.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하지만 트위스트. 집에 돌아오니 편지. 고마워. 내 덕에 우리는 자유야. 그들의 서명. 그들은 영상을 훔쳤었다. 복수는 영원한 순환. 나는 웃었다. 비극적 해피엔드? 아니, 그냥 생존. 사람들은 내 결말을 논쟁한다. 용서가 약함인가, 강함인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딸의 손을 잡고 서울의 불빛을 보며 나는 산다. 나는 이제 그림자 속에 산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가두었다. 매일 아침 딸의 웃음으로 일어나지만 밤에는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은은 해외로 도망쳤고 준호는 다시 결혼했다. 그들의 행복한 사진이 SNS에 올라온다. 나는 삭제한다. 하지만 지운다고 사라지나? 최종 트위스트, DNA 검사, 내 딸은 준호이가 아니다. 지은의 오빠와의 실수? 아니, 더 깊다. 그들은 나를 임신시키기 위해 조작했다. 복수의 시작은 배신의 끝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서류를 펼친다. 새 복수. 아니, 이번엔 용서. 또는.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선택이 결말이다.